그래서 주식은 수요와 공급, 지지와 저항, 뉴스와 이슈라고 제가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앞전 영상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을 전전일부터 제가 관심권에 두고 하한가가 어떻게 풀릴 것인가를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이 연일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2,300만 주, 2,600만 주, 3,000만 주까지 쌓였는데 이 물량을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가 이번 일어났던 사태가 라더견 사태와 비슷하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때 라더견 사태가 일어났을 때가 올해 5월입니다. 불과 한 4, 5개월 전인데 연속 하한가를 갔던 종목들을 보면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 전전일부터 제가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하한가 풀릴 때 됐는데 과연 어떻게 하한가를 풀리면서 이 물량을 다 소화를 해낼 것인가를 계속 관심권에 두고 보고 있었습니다. 차트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과거의 흐름들이 현재와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흐름을 보이진 않지만 비슷하게 한 7, 80%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흐름들을 분석을 하고 과거에서 뭔가 힌트를 얻고 현재에 예측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영풍재지의 흐름을 어떻게 유출을 해볼 수 있냐 그러면 5개월 전으로 4개월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때 대성홀딩스라는 종목이 라더견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점한가가 왔습니다. 이 점한가가 나왔을 때 여기도 점한가 내려오다가 시가에서 풀렸어요. 하한가에서 당일 풀린 게 아니라 시가에서부터 풀려가지고 시가가 마이너스 2.26%에서 시작을 해서 장중 기준으로 고가가 28%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장중의 변동성이 몇 프로 나왔다 보니까 거의 40%, 50% 가까이 변동성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라더견 사태는 한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세방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9%에서 시작해서 장중 기준으로 해서 고가가 16%의 반등을 주고 다시 내려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5개월 전에 똑같은 상황,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점한가 같은 종목들이 시가에서 풀려가지고 작게는 15%에서 20%, 많게는 50%까지 파동이 나왔다라는 걸 과거의 흐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재에 우리가 대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영풍재지가 지금 점한가를 왔는데 어제 기준으로 점한가를 왔죠. 그럼 저는 전일 전전일부터 풀릴 때가 됐다 싶어서 계속 관심권에 두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관심권에 두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22%, 26%에서 있다가 동시효과에는 26% 이렇게 움직이다가 동시효과를 시작할 무렵에 자 마이너스 5%에 시작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5%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늘 마이너스 20%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더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을 보고 노리는 사람들, 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동시효과 마이너스 22%, 26%에서 계속 위로 호가가 받쳐지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이너스 5%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한 20%가 업이 돼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만큼 먹을 폭이 작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도 7번의 연속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고 시초가에 매수를 하고 밀리지 않는 걸 보고 또 추가 매수를 했는데 일봉상에서 보면 그동안에 상승했던 부분 이미 주가가 상승하기 이전 월봉을 보면 이날이죠. 주가 조작 세력들이 주가가 상승하기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자, 관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가를 띄우기 위한 작업하기 이전 상태로 주가는 내려온 상태고 영풍재지라는 기업이 1970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고 93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1,000억이 넘어요. 그리고 종업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럼 실체가 있는 회사가 상승한 이전까지 내려왔습니다.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매출이 일어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주가에 메리트는 있다. 한 번 정도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누구나 저만 판단하는 게 그렇게 다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아침 시가에서 이렇게 풀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 시가 대비 파동이 22% 가까이 파동을 줬습니다. 자, 시가 대비 상승폭이 한 22% 상승이 나왔습니다. 22% 상승이 나오고 제가 이틀 동안 이제 계속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아침 시가에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시가에 매수를 하고 시가에 매수를 했던 이유는 분명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를 조작하기 이전 세력들이 매집한 이전 단계까지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변수가 일어났던 게 마이너스 25%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아마 비중을 강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마이너스 5%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과거의 라더견 사태에서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5%에서 시작했던 그 흐름과 좀 달리 움직인 거죠.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르게 움직여서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 5%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만큼 비중을 강하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썼던 시나리오와 달리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초가에 들어가고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밀리지를 않았어요. 밀리지를 않고 계속 수급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2차 매수가 또 들어갑니다. 1차 매수가 들어가고 2차 매수를 또 매수를 하죠.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주가가 이제 상승이 나오고 플러스 한 7, 8%, 7%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한 5, 6% 수익이 발생을 한 상태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비중을 드러냈습니다. 왜 한번 밀릴 수 있다. 왜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에서 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를 바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대개 보면 저점 대비 20% 이상 파동을 줍니다. 이게 제가 경험상으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 경험상으로 보면 20% 이상을 파동을 준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비중을 한 절반 정도 드러냈습니다. 절반 정도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갔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완매도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이 퍼센테이지가 한 2% 정도 수익을 발생을 하고 매도를 했어요. 이 라인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파동이 한 번 더 여기서 줄 알았습니다. 한 번 더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요 전고점까지 한번 파동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서 한 번 더 이 추세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하고요. 여기도 매수를 했습니다. 예, 이탈이 나오는 거죠. 이탈이 나와서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다 던져버리고 나오고 이 종목은 그냥 쳐다보지를 않았습니다.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종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흐름만 계속 체크를 하고 내일이나 한 번 정도 더 뭐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뭐 상황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종목을 저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앞전에도 이제 하한가 매매를 했다가 이런 위험한 매매를 영상을 올리느냐 왜 올리느냐 하면서 이제 뭐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지만 주식은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의 틀에 갇히면 안 된다고 봅니다. 주도주, 즉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항상 관심권에 두고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영풍재지 역시도 계속해서 하한가를 내려올 때 이 종목이 풀릴 때는 무조건 20%짜리 파동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가 가능한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초보자나 주식을 매매를 많이 안 했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할까? 왜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은 당연히 접근하기가 힘들고요. 그러나 주식 경험이 많은 사람들, 좀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나 주도주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종목을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주가 조작에 연루됐죠. 키움증권 증권회사가 5천억이라는 미수가 묶여가 있었죠. 악재라는 악재는 다 붙어 있는 종목인데 여기서 어떤 그런 이슈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주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요와 공급, 지지와 저항, 뉴스와 이슈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접근해 볼 수가 있다. 우리가 라더견 사태에서 제스홈홀딩스라든지 세방이라든지 삼천리라든지 이네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오늘은 충분히 영풍재지의 흐름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이런 맥락에서 주가를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매매에 참여하신다면 무섭고 공포 구간은 맞습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주는 구간은 무섭고 어려운 구간에서 수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데서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랜만에 제가 매매 내역을 공개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 선행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매매를 한 걸 공개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7번에 점한가 가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과거의 흐름,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똑같이 싱크율 100%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거에 이런 흐름들이 일어났던 부분들을 잘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의 상황은 다를 수 있으나 유사하게 흘러간다라면 그 과거의 흐름을 가지고 현재의 시나리오를 짜서 대응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시나리오 짠 대로 잘 흘러간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은 따라올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생각했던 흐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 대응이라는 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손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분석을 해서 한다면
결코 어려운 건 아니다. 여러분 이번 하락장이 굉장히 손실률이 클 겁니다. 언제까지 손실 났다고 손실난 계좌만 보고 한숨만 쉬고 후회를 할 것입니까? 이미 지나온 과거는 묻어주자고요. 묻어주고 현재부터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가 부족하고 주식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걸 채워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들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해답지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는 거지만, 해답지 없는 상태에서 문제만 제공했을 때는 여러분들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부라는 걸 해야 되고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7가지 패턴이란 기본 패턴이죠. 캔들 그리랑 이평선, 지지와 저항, 주추세, 이런 것들, 기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 베이스를 가지고 과거의 흐름들을 분석해내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에 접목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나가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식 공부입니다. 그냥 지나온 차트만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다음에 유사한 상황이 왔을 때는 이 공식을 여기다 한번 대입을 시켜보겠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어렵습니다. 힘든 구간은 이미 얼추 좀 지나온 것 같고요. 지수도 저점을 찍고 이제 돌아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에는 굉장히 공부할 부분이 많습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는 상태에서 듣기가 좀 불편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좀 할 수 있으니까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실력이 없는 분들은 주식 공부를 좀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